자, 이번 시간은 이제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간략하게 보시고 다시 문제 가지고 쟁점을 보겠습니다. 1년에 많으면 2문제, 보통 한 문제 구성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환지 계획의 작성 얘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는 계획, 이걸 우리가 환지 계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은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라는 건설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어떻게 나눠주겠다라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 근래 어렵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종전 토지의 가격하고요. 분양한 후, 환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토지라고 해서,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설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설계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이 종전 토지의 가격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환지 후 나와 있죠.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 이 가격은 나중에 실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중간 얘기는 보지 마시고요. 환지 설계 시 이 최초의 가격은 변경할 수 없고, 앞으로 분양받을 토지 가격은 중간에 사정 변경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환조시, 보조시라고 해서 환지 계획구역 면적, 그 다음에 조합인 시행자의 소유 면적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에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제목 정도만 따고 가면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이 있고 과소 토지라는 개념들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지 계획의 인가라고 하는 것을 작성의 실제를 보게 되면 증환지, 감환지,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 이런 경우일 수가 있고,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환지에서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환지 제외를 위해서 임차권자의 동의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이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환지 계획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빼놓은 땅을 가리켜서 보류지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뭐 어찌됐든 땅을 받게 되는 시기 자체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돼야지 땅을 받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요. 이 확정 짓는 것을 환지계획 인가라고 해서 중간에 치면 어렵게 나옵니다. 의미 없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 이슈를 삼아야 될 것이 환지 예정제 지정, 편집이 하나 빠져있나 해서 환지 예정제 지정 얘기는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다 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다음 날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될 것이고, 새로운 권리에 취득하는 사람에 대응해서 자신의 권리 소멸되는 경우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어려웠던 거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난 때 소멸한다라든가, 더 실익 없는 지역권 얘기 있는데 내용 보지 마시고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어떻다? 끝나는 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다만 이런 사건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 공법적 규제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본다, 취득한다, 소멸한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원칙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때 가서 땅을 받으니까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이때 바로 청산금이 확정되게 된다. 안 내면은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4%, 그다음에 소멸시효 5년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과거 답이 됐던 주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앞에 사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냥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분할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 정도가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한 내용. 자, 이제 문제 가지고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쉬웠던 문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관한 설명,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해서 환지 전 토지에 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에서 토지에서 토지로 가는 것을 평면 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체 환지, 아파트 주는 케이스죠. 환지 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나중에 구분 소유권,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입체 환지라고 해서 좀 유치했던 문제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27회 때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환지 계획에 관련해서 지금 길게 돼 있는데, 자, 뒤를 봐야 돼.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자, 이 평균 토지 부담률 환조시 보조시라고 있었죠. 그래서 분모값이 환지 계획구역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만 제곱미터 분모값이 20만에서 1만하고 2만을 빼게 되면은 17만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시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보유지 면적이 10만 6,500이 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또 3만을 빼게 된다. 이런 식의 계산 과정. 그래서 여기 산수가 딱 안 떨어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얼마지? 지금 10만 6,500이니까 7만 6,500 나누기 17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테고, 이게 아마 답이 4번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건 산수 문제는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 나름 까다롭게 구성이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환조시, 보조시, 그리고 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겁나 어렵게 내는 거예요. 이게 신규칙에 숨어있는 내용을 끌고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그대로 내더라도 거의 손을 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조시, 보조시.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뭘 물어보냐면 비례율이라는 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 비례율의 의미는 일단 아까는 설명을 안 드렸던 주제인데, 계산 문제 두 가지 형태고요. 출제하는 기술을 보게 되면은, 평균 토지 부담률 계속 내다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끔 비례율을 섞어서 구성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은요, 자, 다른 거 별 필요 없고요. 자, 환지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개발 사업 하기 전에 그 토지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 이게 40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기준 분모로 삼아서요. 자,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에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80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20억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환지 전을 기준으로 해서 환지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 요게 이제 소위 비례율이라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3개밖에 안 주어져요. 아주 간단하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환지 전에서 결국은 이런 식이지, 우리가 이 동네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얼마의 가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라는 개념을 비례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환지 전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됐을 때 남는 게 뭐냐라고 해서, 이거 뭐 간단한 40억 분의 60억이니까 1.5배 해서 150% 이런 식의 문제를 삼고요. 실무적으로는요, 이게 도시 개발 사업 할 때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 할 때도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냐, 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비율이 얼마라는 얘기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크게 남는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데, 또 현실에 있어서는요, 이 비례율 같은 것들을 아주 작게 책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서 자, 비례율, 자, 150%라고 해서,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을 따지는 문제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비례율이라는 계산 문제 두 가지 형태로 가게 됩니다. 비례율은요, 자, 분모값이 환지 전이라는 것이 될 테고, 분자값이 그래서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해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공사비를 빼게 되면 그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지 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후에 가치를 따지는 것을 비례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주로 출제가 되어 왔던 것은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례율은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출제하는 그런 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평균 토지 부담률, 비례율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29회 때 상당히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던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그냥 읽으시면 거의 죽음의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끄트머리 가서 볼까요? 자, 평가해 해야 된다. 잘 모르겠고요. 그럼 두 번째,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환지객 인가는 그냥 절차 중에 이렇게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이렇게 땅을 나눠줘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을 환지객 인가. 가치가 없어요. 3번 질문요. 자, 제출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습관 중에 뭐 제출을 하고 첨부를 하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넘어가셔야 돼. 법적 가치가 없는 지문이다 보니까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끄트머리 가서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외울 거 본다,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마지막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이슈. 다시 취득한다, 본다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세 번째, 미치지 아니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본다,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소멸한다라는 명제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리고 세 번째 이슈, 미치지 아니한다. 그게 뭔 소리죠? 몰라.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는 거지.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 읽어버리게 되면은 그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쓱 보다 보니까 얘는 답이 되면 안 되죠.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출한다, 첨부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어떻다? 얘는 답에서 폐지하시고, 그 다음에 답 안 된다고 미리 얘기했던 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맞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답으로 구성하는 지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거 4번 지문 하나 있었죠. 본다,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 문제에서는 좀 틀린 걸 고르셨으니까 이게 옳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2번, 3번, 4번을 일단 제껴버리게 되는 겁니다. 2번, 3번, 4번을 제끼게 되면 이제 나머지 중에 찍는 식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환지 설계시라고 되어 있죠. 환지 설계시. 끄트머리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할 수 없다. 환지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자, 어떤 토지, 지금 이 사람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가격을 먼저 책정을 할 테고, 이 사람이 분양받을 토지를 B라고 하게 되면 B라는 토지의 가격을 대충 추계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1억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역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주기로 한다.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애초에 종전 토지의 가격은 어떻다? 한번 확정돼 버리면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될 것인데, 종전 토지의 가격은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키워드 종전 토지가 뭐라고요? 설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 해서 설계할 때 가격은 변경할 수 없고요. 다만 지금 환지 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환지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설계 들어가면 변경할 수 없다. 뭐라고 할까? 자, 그다음에 환지 후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무후유 이렇게 설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그다음에 환지 후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숨 쉬지 마요. 난 더 깝깝해. 해서 죽겠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자격증을 딸 수 있냐고 나보고 물어봐서 딸 수 있다고 얘기했지, 공부가 쉽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설무후유 그냥 일단 외우고 가시는 거야. 이게 설무후유에서 설계에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환지 후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나머지는 대충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대가리 따서 일단 설무후유해서 설계 들어가면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환지 후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게 29회 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30회, 31회 때 이제 출제가 다시 된다고 한다면 설계시를 낼 게 아니야. 이건 뭘 내겠어요? 환지 후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나중에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옳은 표현. 없다는데 옳은 표현. 근데, 지금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표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존에 한 번씩 이렇게 냈던 문제들과 관련한 쟁점들은 정확하게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뒤에 환지객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지문이 아니야. 그 다음에 패턴 제출한다. 자, 첨부한다. 이딴 거 나오게 되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시험 문제에서 답을 뽑는 지문은 중요한 걸 위주로 뽑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절차적인 지문을 가지고 흔들어 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다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면 뭐 아나? 아무것도 모르지. 그게 이제 최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을 모를수록 어떻게 가야 돼? 설설 그냥 대충 뒤만 쓱 가서 이게 법적 가치가 나름대로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설마 호적 등본을 제출한다 이런 건 안 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지문이고요. 이 문제 하나이긴 하지만은 29회 때 출제가 됐었고 작정하고 냈던 문제고, 그러면 이제 후 나오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들어가면 어떻다? 다시 환지 설계 들어가면 변경할 수 없고, 환지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힘드니까 후만 생각하십시다. 자, 요건 이미 나왔으니까 똑같은 문제를 내기는 좀 그렇다 치고 후, 유 이렇게 하나요?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이걸 이제 하나만 외우시게 되면 나중에 환지 설계는 변경할 수 없다는 저절로 따라와요. 근데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진짜 호 하고 한숨이 나와버리지. 그래서 환지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오늘 외우실 주제 환지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해서 나머지 이제 하나만 가볼까요? 지금 이제 가격 얘기가 나오면 감정평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한다고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한다. 그럼 그 안에서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기구에서 그래 이 가격으로 하자라고 도장 찍는 것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절차에 관한 부분이니까 중요치 않아요. 그냥 뒤에서 감정평가는 누가 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공부하시잖아요. 자, 토지와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과 관련해서는 원가법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집합건물, 구분건물과 관련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한 문제 정확하게 가십시다. 어차피 나올 확률 몇 프로 안 돼. 근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환지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뒤에 가서는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뒤에 가서는 상황이 바뀌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해서 후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변경할 수 있다. 이젠 짜증도 안 내요. 계속 같은 말을 해도 저는 언제 끊으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이제 미쳐 나가는 거지. 그래서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한 100번쯤 해야지 이게 암기가 되십니다. 100번쯤 해야지 암기가 돼. 그래서 집에 가서 몇 번씩 해야 돼? 안 해. 뭐 개뻥을 쳐. 안 할 거니까 있을 때 해야 돼. 환지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후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변경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원샷 원킬에서 딱 하나. 설계 들어가면 변경할 수 없고 후 들어가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요거는 29회 때 나왔었고 난이도 겁나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기출문제 순서를 쭉 보고 있는데 그런 경향들이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구성하는 게 지난번에 나왔던 주제 중에서 좀 쓸데없는 얘기를 빼고 그나마 법적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게 하나고, 두 번째가 지난번에 5번 지문 뽑았던 것을 가지고 살짝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은 귀찮은 거야. 귀찮으니까 이걸 내도 되고 저걸 내도 되고 그러면 이도 저도 귀찮으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거 살짝 비틀어서 내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거라도 외운다 해서 환지 후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요거 하나 해서 답은 5번 해서 설계 때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뒤를 보자고 그랬어. 인가를 받아야 된다.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2번 지문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몰라. 이거 하면 기억날 거 있다. 자, 우리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예상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실시객 변경이라고 해서 면감, 비증감이라는 주제 있었죠.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면적 10% 범주에서 감수하고요.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의 경우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면감, 비증감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일단 이건 자 중요하고 요건 잘 모를 얘기야. 모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3번 질문 제외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없다인데 일단 좀 이따 보시겠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제외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4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관의 임차권,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 데서 요걸 틀리게 이제 구성이 됐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어떤 게 종전토지는 어떻다?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 종전토지만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역시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면 환지 예정지 운하게 되면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환지객 인가도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환지 예정지 지정도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얘를 틀리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하나 반갑다.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가 돼야 되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아까 공부하셨잖아. 본다,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자 미치지 아니한다. 이 명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를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갑이 B라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어떻다?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 날 취득하려면 종전토지,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해야지 갑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라는 토지를 갑도 갖고 을도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5월 5일 날 환지처분 공고가 있다. 그러면 실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5월 6일 0시가 되면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신 5월 5일 밤 11시 59분 59초 이렇게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것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해서 이 문제에서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소멸한다, 취득한다. 이 얘기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소멸한다라는 명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살펴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답은 일단 3번을 뽑았는데 여기선 제외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지계획 작성할 때 기억하실 주제, 증환지가 있었고 감환지가 있었고 또 환지 부지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의 등에 따른 환지 부지정 또는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해서 임차권자의 동의 어떻다? 동의 있어야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임차권 등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는 제외할 수 없다. 없다인데 옳은 표현. 자, 다시 갑시다. 이 문제에서 논의의 포인트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자, 환지 제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스토리가 이런 식이지. 지금 어떤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라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땅을 안 받고 환지 제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그냥 줄 수가 있어요. 요는 혹시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권자가 있으면 이때는 임차권자의 동의 얻어서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문장이 엄청 길다 보니까 약간 느려 뺐는데 축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바로 결과적으로 임차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걸 이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질문 가장 언제든지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소멸한다. 있었죠? 끝나는 때,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한다라는 명제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나머지 문제 출제하는 기술을 보게 되면 이 시군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틀린 것을,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틀리게 뽑아주게 된다. 그리고 아까 환지 예정제 지정도 중요 쟁점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개소리입니다. 뭔 소린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원래 환지객 인가를 받고요, 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경미한사항은 변경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이고 이 경미한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기억할 게 제외하려면 임차권자의 동의 있어야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이 주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뒤에 대응해서 취득한다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본다도 언제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래요. 문제 출제하는 기술을 좀 분석을 해보면 25회 때 문제와 27회 때 문제를 보게 되면 중간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이 문제에서는 틀린 것을 고르시니까 옳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그 정도. 이게 본다 있었죠? 본다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이 지문 나오니까 이 지문하고 아까 25회 때 지문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는 소멸한다를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취득한다는 얘기를 갖고 한번 구성하면 그 다음에는 소멸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업어치고 매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두 가지에서 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가볼까요? 자,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자, 보류지라고 하는 게 도시 개발 사업을 해감에 있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빼놓은 땅을 보류지라고 정의를 했던 바가 있었고요. 보류지라고 정의를 했던 바가 있었고, 그래서 자, 원래 문장 보면 시행자는 규약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다시 용어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조합에는 정관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토지 소유자 등한테는 규약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 채비지를 다 묶어서 보류지라고 채비지와 또는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빼놓은 땅을 보류지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1번 점은 시행자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 채비지를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중간을 쫓아가시면 안 돼. 자, 2번 시행자 끄트머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별장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가도 환지 예정지도 출제 이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전체 묶어서 한 문제 내외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낼 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행자 채비지 끄트머리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채비지는 누구 몫의 땅이 된다?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이 되게 된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이 채비지 처분할 수도 있다. 원래 환지 예정지 지정은 사용 수익 권능의 이전 따라서 종전 토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이슈가 됐었고요. 채비지 용도로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는 처분도 가능하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래서 큰 이슈 안 되고요. 자, 군수는 자 정하게 할 수 있다. 뭐를 얘기? 5번 봐봐. 취득한다 라고 하나 나와 있죠. 취득한다 해서 채비지는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해서 일단 틀렸죠? 취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에 취득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틀렸게 요걸 구성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지문은 사실은 겁나 어렵게 구성을 한 거야. 취득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뭐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누가 취득한다? 채비지는 요것도 틀렸어. 시행자가 취득을 하게 된다. 시행자는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 고치지 마요. 고치면 안 돼. 이래서 문장을 또박또박 보시게 되면요. 멘붕이 와버려. 이게 이제 출제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하나인데 하나만 틀리게 하면 수험생들이 귀신처럼 이걸 잡아내거든요. 근데 2개, 3개, 4개를 틀리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뭔 소린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굳이 예를 들면 그런 식이야. 대마도는 영국 땅 이렇게 탁 치고 나와. 그러면 이제 움찔해지는 거야. 차라리 대마도를 일본 땅이라든가 대마도를 한국 땅이다. 그러면 옳은 명제, 틀린 명제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가 있는데 갑자기 미국 땅, 그럼 미국이 이걸 언제 뺏었나? 이 생각을 하게 버린다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말 자체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시험 문제 푸는 테크닉은 뭐냐면 앞하고 뒤만 가는 거야. 세비제는 자, 그 다음에 취득한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야? 취득한다. 취득한다 언제라고요? 환지첩은 공고일에 다음날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앞쪽 중간에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당연히 5번 명제는 어떻다? 틀렸다 하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제일 기초가 되는 명제. 자, 취득한다. 본다는 언제였어요? 환지첩은 공고일에 다음날 소멸한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환지첩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남아있는 게 뭐야?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를 쭉 보시게 되면 여러 회차에 걸쳐서 아까 본다 한번 나왔었죠. 소멸한다 한번 나왔었죠. 취득한다 나오죠. 그러니까 명제가 비슷한 시리즈니까 걔들을 번갈아 가면서 한두 개씩 살살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의 출제 테크닉인 거예요. 왜? 지난번 문제랑은 똑같이 내기는 싫은 거야. 똑같이 내면 없어 보이잖아. 카피한 것 같아서. 그래서 본다, 취득한다, 소멸한다. 다 같은 맥락,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구성을 하게 된다. 사실은 이 지문에서 제일 거슬리는 게 뭐냐면 군수는 정하게 할 수 있다. 뭔 소린지도 몰라 이게. 군수는 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쓱 봐가지고 막 개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가끔씩 전에 보니까 제가 뭐 사실 한 건 아닌데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저는 학교 형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 지금은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한다고 그래. 그냥 직업이 고시생이에요. 직업이 고시생. 공부를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직업이? 아니 많아. 중개사관 이렇게 하는 분들도 보면 직업이 수험생인 사람 많아. 직업란 무직 쓰긴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8년간 이렇게 계속 수험생.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하고 난리들이야. 그 양반이 제일 그냥 어떻게 하면 그 형이랑 같이 이제 1년 동안 같이 한 집에 살게 됐는데 나도 미쳐버리고 그 형도 미쳐버리고 그 형은 너무 깔끔하고 등등등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 더럽고 이런 새끼가 같이 와서 사니까 얼마나 거슬려. 그래서 하나 힘들고. 나도 뭐 맺힌 게 많아, 그 형한테. 하여튼, 근데 제일 그 양반이 웃겼던 게 뭐냐면, 걔가 짓잖아요, 동네에서. 단독주택 단지라고,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단독주택 단지인데, 거기 중에 형편점 되는 집에서 마당에 있고 이런 집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네도. 그러면 개 같은 걸 키운다고. 그러면은, 귀를 쳐막던가, 듣기 싫으면 귀를 쳐막던가. 그러면 되잖아. 아니야. 새벽 3시에 가. 대문을 두들겨.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이 개를 짖게 만드냐고 따져. 반장이냐고, 마을 이장이냐고. 뭔 얘기하다가. 신림도 고시처. 네, 신림 이동이었는데. 나 미쳐. 그래서 누가 또 중간에 또 술 처먹다가 패싸움 나. 패싸움 나오면 또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서 애를 빼주려고. 빼주면 어떻게 돼? 벌금 맞거든. 그냥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 정지, 영업 정지나 이런 걸 맞을 걸 좀 백 써가지고 아는 사람 연출돼가지고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걸 때려요. 그럼 과태료 때리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 기왕 봐주는 김에 좀 이렇게 그런 것까지 없게 해주지. 그 과태료 그 몇백 때려맞게 하냐고 서운하다고 그래. 왜 그런 지랄을 하냐고. 그 이제 법 관련 전공이다 보니까 다 주변에 뭐 검사고 뭐 등등 다 이러니까. 자기가 왜 나서냐고 거기를 못 얘기해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간에 핵심 이슈는 뭐냐면은 직업이 수험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출제를 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바꿔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했구나. 이거 이상한 지문이 무조건 한 개쯤 튀어나오게 돼. 저 많으면 2개가 나와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걔가 짖으면 어떻게 돼? 걔가 짖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걸 갖고 같이 걔 집 앞에 가서 걔랑 같이 짖으면 그걸 하여튼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한다고, 수험생들이.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거의 몰입을 해가지고 같이 무릎 꿇고 멍멍 이 지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개가 짖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개가 짖나 보다. 아, 진짜라니까요? 아니, 시험이라고 하는 게 공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같이 무릎을 꿇고 짖는다고. 뚜루저루 쳐다본다고. 그럼 개가 뭐라고 그러겠어? 눈 깔아 이렇게 하겠지. 개가 짖는데 개 앞에 가서 눈을 째려보고 있다고. 그럼 개가 뭐라고 그런다고? 눈 깔아 이렇게. 눈 깔아야 돼요. 그래서 요는 지문 중에서 일단 우리 계속 이제 시험 보는 테크닉 주어서로 끊어가는 얘기들. 그러면 짧은 지식을 갖고도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답이 되는 주제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소멸한다, 취득한다, 본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요?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키워드. 그래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할 때부터 우리 제가 뒤에 있는 단어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문제를 풀어 가실 때도 뭘 봐야 된다고요? 뒤에 있는 단어들을 보셔야 돼. 그러면 아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쓱 보다 보면 이런 경우는 되게 감사하지. 이건 제일 강조했던 주제이고 제일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앞에서부터 읽어버리잖아요. 그럼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 문장이 2개, 3개, 4개를 틀리게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60일 내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거 찍으면 욕 뒤지게 먹지. 숫자 찍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 지문 중에서 숫자가 답이 되는 경우는 보통 괄호넣기 형태로 출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우리가 숫자 앞에서 도시개발법 할 때 외웠던 숫자가 그런 게 있었어요.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또 이런 거 있었다. 일신, 이차. 이런 거 있었죠? 또 뭔 소리인지 몰라. 하도 오래전에 공부를 해갖고. 자, 신청. 인가 신청할 때 얼마? 1년 내. 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착수 2년 내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답이 되거나 자주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외워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상장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지문에 숫자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답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지문이니까 패스하고 가셔야 돼. 눈길에 마음에 담아두시면 안 돼. 2번 지문 책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나요? 없다는 틀렸다고 했었죠? 잘 모르면 없다는 틀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 지문을 읽어보면 안 돼. 왜? 학원 강사도 벙찌는 그런 지문이니까 일단은 어차피 찍는 인생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지문은 일단은 나가리가 되게 될 테고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답이 아니려니. 자, 2번째 지문 없다 아마 틀렸을 테고요. 조성토지의 가격 요건 좀 어려웠던 지문인데 우리 외우셨어? 조성토지의 가격은 원칙이 뭐가 된다? 감정가 기억나세요? 수용 방식 공부할 때 했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조성 토지의 공급 가격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감정가라고 하는 거. 다만 일정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주제 있었죠? 그리고 공급 방법 추첨 있었죠. 택지와 공장 용지는 어떻다?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면 어떻다? 수의 계획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 수용 방식에 했던 얘기 같은 맥락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볼까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자,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틀렸죠? 종전 토지는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종전 토지는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사 2개 외우셨잖아요. 기본적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자 권능이 이전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행자 채비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처분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 그냥 너는 진짜 행복이었어? 라고 해서 30회 때 옳은 것을 고르셔. 다음 몇 번? 5번. 봐봐요. 외웠잖아.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포함한다,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다? 옳은 표현. 기억나세요? 틀린 걸 고르시오 하면 없다, 틀린 표현. 요따구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아까 없다 중에 드물게 옳게 답을 뽑았던 사례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내용을 갖고 외워서 끝장을 봐야 되고 모른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포함한다, 해당한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죠?
환지 계획이 뭐 한두 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라고요. 아무거나 뽑아낸 패턴이야. 그래서 30회 때 이 문제 겁나 어려워요. 찍어서 푸는 건 별개의 문제로 말도 못하게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시킨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숫자 찍으면 지랄하니까 숫자는 피하도록 하자. 없다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틀린 것으로 보자.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번, 4번도 어려워요. 자, 3번, 4번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근데 5번 지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된다, 오른편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죠.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30회 때 문제 중에 30회 40문제 중에서 이게 11문제가 구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11문제 중에서 시킨 대로 이렇게 무식하게 찍어버리게 되면 답을 뽑는 게 10문제를 뽑는다고. 그럼 학원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 하면 일단 뒤면 봐! 없다는 틀렸고 포함한다는 옳은 표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건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환지객의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끌고 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환지객에 포함된다. 이따위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찍는 문제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후일담처럼 이건 이런 의미고 저건 저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시험 현장에서는 결코 풀기가 만만치가 않았던 문제.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게, 자, 여러분들의 지식이 특히 공법이라는 과목은 대단히 유한하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잘 찍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야. 다른 과목은 공부해서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공법은요, 여기다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시험장까지 못 가십니다. 화이트하우스,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돼요. 과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손을 댈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언어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튼 이렇게 패턴들 잡아내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 나와 있는 지문들은 이거 1번 같은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60일 내에 환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숫자를 외우게 되면 골로 가. 60일 맞거든. 근데 뒤에 명제가 틀린 거야. 환지처분 공고를 해야 되는 거지. 딱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지. 무슨 환지 신청을 이제 와서 해. 환지 신청은 어떻게 딱 나눠 주세요라고 토지 소유자가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파트는 숫자를 맞게 해주고 뒤에 있는 명제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식의 지문이에요. 해서 해설할 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시험장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하여튼 숫자 찍으면 선생님이 지랄 발광을 하니까 가능하면 숫자는 조금 더 밀어두자. 우리 숫자 중에 몇 개 외우신 거 있다고 자주 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외운 보람이 있는 거고, 중간에 모를 숫자들 또는 이상한 명제들 기어 나오게 되면 어떻다? 이건 건드리지 말자. 이건 완벽하게 찍는 문제지 절대 풀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이제 솔직히 보면 알 수 있는 건 이 4번 정도 지문 하나밖에 기존 시험에 다뤄진 바가 없어요. 나머지들은 거의 멘붕 와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게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런 식으로 패턴 가시야 돼. 패턴 잡아내면 이게 날로 먹어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봐봐! 끝머리 공고해야 된다. 나와 있죠?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들어본 바가 없어. 2번 지문 끝머리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몰라. 숫자 나와 있어. 이게 아까 그 얘기야. 환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고 공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1번, 2번 나가리. 3번 지문 끝머리 취득한다 나와 있죠? 언제 취득한다? 다음날 취득하죠? 다음날 취득하죠? 취득한다 본다는 언제? 다음날.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문장 읽지 말고 취득한다 나와 있으면 어떻다? 본다 나와 있으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취득한다. 이런 얘기야. 아파트 언제 분양받는다고요? 아파트 관한 관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게 구분 소유권 얘기잖아요. 입체 환지처분을 받은 자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건축물의 일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다. 이걸 이름하여 구분 소유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옳은 표현. 그 다음에 4번 끝머리 봐서 볼까요? 취득한다. 나와 있죠?
취득한다. 일단 언제?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근데 이 문제가 까다로웠다는 거야. 취득한다. 채비는 누가 취득하죠? 사업 시행자가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걸 바꿔치기 했다고 해서 자, 채비는 누가? 사업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객에서 정한 자가 취득을 한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이 지문은 유사하게 계속 구성이 돼요. 아까 이런 거 있었다. 채비지. 자, 다 취득한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취득한다를 공고된 날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아까 24회 때 취득은 언제? 다음 날. 그리고 여기서 또 함정이 있었잖아. 채비제는 누가 취득한다? 시행자가 취득한다를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다 해서 이게 두 개가 틀렸었다고. 이 문제 하고요. 바로 이 문제가 같은 맥락이잖아. 채비지라고 하는 거야. 다시 채비지로 정하지 아니한 보류지네요. 그러면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취득한다. 아, 맞구나 해서 옳게 구성이 됐었네요.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자, 소멸한다 나와야 되죠.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해서 답이 5번 되네요. 그죠? 소멸한다라는 명제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취득한다 본다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해서 뒤를 보면은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앞을 보면은 놓칠 수가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5번을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어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환지처분 효과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본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본다. 이 얘기는 취득한다는 얘기를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부터 그 종전 권리로 본다. 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얘기가 될 것이고요. 끄트머리 미친다 해서 미쳐버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끄트머리 미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다시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용도적이 주거지요. 분양받은 토지가 상업적이야. 그런데 자, 지금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 따라와야 되죠. 다 따라온다고. 근데 용도지역 같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정존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시 갑시다. 취득한다, 본다, 그 다음에 소멸한다. 이 얘기는 다 사유과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에 관한 권리, 사건에 관한 것은 자,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 기존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러면 이제 공법적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행정상 처분, 바로 의미상 용도 지역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다? 따라오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법에서 미치지 아니한다. 출제원들은 아무 성의 없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미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소멸한다 나와 있죠. 소멸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앞에 볼 거 없어. 소멸한다는 명제가 있으면 언제 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지금 취득한다 나와 있죠.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취득한다. 맞죠? 맞죠? 앞에 읽어보지 말라고요. 이것도 놓치니까. 그 다음에 성상금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이거 이제 뭔 소리냐면 땅을 언제 받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많이 받는 사람 언제 많이 받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적게 받는 사람 언제 적게 받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돈 받아내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돈 줘야 돼. 그게 언제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받으니까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로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문제가 이제 무난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본다, 취득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면 문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어 단위로 가시게 되면 훨씬 더 암기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정비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